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었죠. 5G 쪽에서 뭐 상용화가 되느냐 좀 미뤄지느냐 뭐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한국이 4월 3일 밤 11시죠. 밤 11시에 뭐 SKT, KT, LG U 플러스 동시에 1호 가입자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성공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미국이 4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4일이에요. 4일 새벽 1시 2시간 차이죠. 2시간 차이.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은 누군가는 세계 최초를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견제가 심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버라이즌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 성공한 것 외에도 원래 우리나라가 이게 3일이 아니고 5일의 예정이었습니다. 5일의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노리고 미국 버라이즌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4일 1시로 4일 오전 1시로 새벽 1시로 계획하니까 뭐 핑계는 있어요. 생각보다 뭐 인프라 구축이 빨리 돼서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뻔하죠. 세계 최초 타이틀 때문에 조금 앞당겼겠죠.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누가 밤 11시에 이걸 합니까? 안 그래요? 낮에 해가지고 딱 터트리지. 누가 밤 11시에 뭐 1호 가입자 해가지고 뭐 엑소의 뭐 백현? 뭐 카이? 뭐 이런 분들이랑 이제 뭐 수영 선수도 계시고 뭐 그 e스포츠계에서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뭐 대스타 뭐 페이커 이상혁 씨라는 분도 계시고 뭐 많아요. 모델 분도 계시고 그리고 KT는 제가 일반인 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네요. 성함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1호 가입자가 탄생을 했다. 네, 재밌죠? 서로 하루 차이 가지고 계속 밀당하다가 그냥 미국이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의 5일에 하겠다 해놓고 얘네가 4일에 하니까 살짝 새치기 한 거예요. 2시간. 그래도 세계 최초 타이틀 챙겼으니까 기분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올해는 5G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화가 필요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안정이 돼서 뭐 다들 서비스를 누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5G 관련주들 기존에는 약간 테마성인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 산업이다라는 거는 시작은 다 테마입니다. 테마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09년 제가 전기차 예를 들어드리면은 굉장히 쉽고 2009년에 LG화학을 필두로 중심으로 뭐 미국이랑 유럽에 엄청난 수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차 열풍이 나옵니다. 2009년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있었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2009년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있었나요? 2010년 초반에도 타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었겠죠. 근데 주변에 쉽게 볼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한 4, 5년 지나면서 천천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잘 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좋다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타지는 않았어요. 한 4, 5년 뭐 될 때까지는. 최근에 조금 타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못 봐요. 아직도. 이제 대신 길거리 나가면은 도로에 나가면 이제는 조금 보인다.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연기관차가 아직까지는 많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는 좀 보여야 아 그래도 얘네가 산업화가 되고 돈을 벌겠구나 생각하지. 한 5년 전만 해도 차 보이지도 않는데 전기차로 무슨 돈을 벌어요. 테슬라도 뭐 적자 기업이네 뭐 계속 얘기 말 많았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전문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차면 테슬라니까. 테슬라도 꾸준히 언급되는 게 성장성은 있는데 적자 기업 아니냐. 어떻게 적자 기업이 무슨 GM보다 시총이 높아지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요렇게 해서 시작은 다 테마예요. 5G도 그렇고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다 테마였어. 근데 보시면은 5G는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이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처음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5G 나왔다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서 스마트폰을 바꾸진 않아요. 5G로. 아직도 나는 3G만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시대가 바뀌고 인프라가 바뀌니까 좋은 걸 안 쓸 이유는 없겠죠. 인터넷 지금 이렇게 빠른데 아직도 모뎀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모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이제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 바뀌어가면서 인프라 구축되고 이제는 전기차는 산업화가 됐죠. 5G나 뭐 로봇이나 다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드론이나 등 점점 테마에서 산업화가 된다.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진정한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 요렇게 해서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5G는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제일 강했던 종목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이솔루션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계속 앞에부터 좀 보시면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요만큼 내려왔는데 이 구간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 13,000원 부근 전후 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밀렸으니까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부진하다 돌파 시도 나오네. 요 구간 매수 구간이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또 여기서 조정 받을 때 요 양봉의 하단 정도 나올 때 요 구간에서는 또 매수가 가능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매수가 쉽지는 않아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바닥이 이게 10,000원대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이미 한 80% 가까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신규 매수는. 그럼 여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입니다. 오이솔루션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5G 중에서 거의 대장 형식으로 움직이는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요것도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런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은 절반 매도하고 다시 잡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불려서 불타기 개념. 물타기는 안 좋은데 불타기는 좋은 겁니다. 불타기. 내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10%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받을 때 한 5% 정도 더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3에서 5% 정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이탈하면은 수익 조금 덜 냈다고 생각하고 자르고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타기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어렵다라고 올해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에서부터 80% 올라온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조정이 상승분의 절반만 내려와도 18,000원, 19,000원에서 하신 분들이 14,000원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이렇게 이쁘게 받았는데 뭐 재료 노출도 있고 해서 받았는데 거래량도 있고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손바뀜일 수도 있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기다릴 거면은 요 구간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한 22,500원. 정말로 이 종목을 아까 불타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불타기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도 난 이 종목으로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최소한 22,500원은 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2,500원은 와야지 1차 매수 정도만 진짜 분할로 조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 이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남의 종목이 잘 간다고 그거를 뒤늦게 건드리면은 돌아오는 거는 고점 매수밖에 없어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이솔루션 말고 무수히 진짜 수십 번 말씀드린 종목 있죠. KMW.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린 종목은 이 종목이었어요. 왜냐면은 조정을 받고 있고 위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지루하긴 한데 충분히 5G 쪽으로 수혜 받는 종목들 몇 개 나열해드리면서 언급해드렸죠. KMW, 우리로 이런 종목들. 대한강통신만 잘 못 갔을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앞에 잘 찾아보시면은 대한강통신 정도만 좀 잘 못 갔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KMW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KMW. 5G는 KMW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이 대장인데 이것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오이솔루션은 부담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셔라, 조정 구간에서 매매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만원대도 줬었고 이미 60% 올랐잖아요. 만원대도 줬었고 여기서 매수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 요렇게 반등 나오고 조정 구간 요렇게 해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날라갔습니다.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신규는 안 된다. 과거에 가능하다고 계속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신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엄청난 성장성을 보고 지금부터도 몇 년간 해서 몇 배는, 한 두 배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진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2만원 뭐 초반 이렇게까지, 적어도 중반까지 조정이 나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틸 수 있다라는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야겠죠, 물론. 근데 만약의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절대 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분석력이 있다라는 분만 가시는 거고, 저는 분석도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장성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급등한, 제가 보통 급등한 종목은 저는 그냥 버립니다라고 하죠. 추세를 그리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종목을 좋아하지,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종목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면 조정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꺾일 때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못 먹은 경우도 많아요. 뭐 한 3배, 4배 갔는데 한 50% 뭐 이렇게 먹고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꾸준히 상승하다 갑자기 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면은 더 가는 건 내 거 아닌 거예요. 이미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쵸? 이 마인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매도하고 더 가는 건 내 게 아니다. 아쉬워하면 안 된다. 그거 추격 매수하다간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KMW 그래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요렇게 한 29,000원 위쪽에서부터 해서 뭐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냥 좀 기다려야겠다 라는 정도로. 이제 5G 상용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재료 노출성으로 고점에서 지금 손바뀜이 살짝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밀리느냐 상승하느냐는 기다려 봐야겠죠. 21선 아까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고 거기를 이탈하면 조금 더 내려가서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KMW는 잘 버텼어요. 뒤늦게 올라온 만큼 버티긴 잘 버텼습니다. 근데 요 종목도 이 구간은 가급적이면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29,000원 부근은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9,000원 쪽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보유하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테니까 29,000원 이탈할 때는 한 번 정도 정리했다가 추후에 재매수를 하든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22선 딱 닿아 있었잖아요. 좀 전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 말부터 해서 5G 관련주로 힘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고점에서 이렇게
그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한번 나오고 다시 들어왔다가, 그래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다시 바로 돌파를 해줘서 거래량 또 실어서 돌파를 해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지금 그냥 들고 있다가 이 큰 조정에 당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당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나마 여기 61선 라인 쪽에서는 뭐 지지력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오이솔루션이나 KMW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조정을 받은 종목.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추격이 아니에요.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 오이솔루션이나 KMW는 추격 매수예요. 하지만 우리로는 지금 조정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2,500원 이탈하면은 2,5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한다라는 개념으로 5G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난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관점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신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요 거래량 터지고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오히려 밑에서 저점 매수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반은 되돌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이 종목은 여기까지 받은 거, 2,200원 중반까지 받은 거야. 조정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꼬리를 달린 구간까지 거래량 엄청 붙어서 이게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하락을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 거를 하루 만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장중 조정을 받은 게. 그럼 이 아래 내려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 아래 내려가면은 조금 더 매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로 같은 종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KMW나 오이솔루션보다는 참고하시고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꾸준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주랑도 살짝 엮여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오고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종목도 한 2,650원을 돌파할 때, 이 종목은 2,650원 정도를 돌파할 때, 돌파하면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서 21선 위쪽에서 놀고 있고, 오늘 맞고 밀리긴 했지만 놀고 있고 21선이 위쪽으로 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려고 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21선이 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는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2,500원 정도는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원 위쪽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루 이틀만 있어도 이제 말아 올릴 텐데, 여기서 가격 설정해 드릴게요. 2,500원 위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은 안 돼요. 요거는 지지선이고, 2,650원 요 구간을 돌파해 줘서 가면은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로 지금 제가 좀 짧게 설정해드린 2,500원은 2,400원만 원래는 유지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 있는 거야. 2,4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절 타이트하게 잡으시라고 2,500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좋으면 나중에 회복할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왜냐?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가, 저는 원래 손절을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인데, 왜냐면 좋은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은 좀 믿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2,500원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설정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제 손절 가격을 좀 여유롭게 해놓는 경우,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은 하락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세력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이중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2,650원이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돌파할 때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RFHIC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저번에 KT에서 뭐 화재 나가지고 용산 쪽에 한번 먹통된 적 있었잖아요. 아, 용산 쪽이 아니, 제가 용산 쪽에 지나가고 있어서 그때 먹통돼서 저도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위쪽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매매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27,500원까지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좀만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28,500원이 지켜져서, 여기 21선 있는 구간 지켜져서 21선이 말아 올릴 때 다시 한번 돌파하는 게 좋겠죠. 3만원을 돌파하는 게 좋겠죠. 3만원 돌파가 관건이고, 보유자분들이 28,500원 안 깨지길 바라시고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7,500원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와야지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제가 말씀드리고 못 올라간 종목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올라간다 이런 건방진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뭐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나 그러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계에 있어서 약간 좀 미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나 종목별로는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볼 수 있고, 요 종목 손실이고 요 종목 손실이고 대신 이만큼 요런 거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 플러스를 해서 플러스 돼가지고 포트폴리오가 플러스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아시겠죠? 분산 투자한 다음에 다 합쳐보니까 내가 수익이야. 계좌가 수익이야. 계좌가 중요한 거예요. 계좌가. 계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락한 종목도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르게 하락이 나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저는 말씀드린 게 100% 다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니라 뭐 저희 뭐 스승님이 온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럽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반등 시에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500원만 줘도, 만약에 이거 돌파해서 막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요 한 4,500원 요 구간만 줘도 감사하게, 왜냐면 기존에 여기서 지지를 받던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장대연봉으로 내려갔죠. 이틀 연속으로 해서. 그럼 여기까지 와준 거, 단기간에 여기까지 와준다. 4,500원에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500원까지 왔으면은 손절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도를 안 하는 경우는 4,500원 요 날 돌파하는 날, 여기 4,500원을 돌파하는 날 진짜 거래량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아침부터 확 실어가지고 장대한봉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뭐 4,550원인데 이 구간부터 갭상승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가거나, 이 두 가지면은 보유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속임수 구간이구나, 이거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장대항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아침부터 갭상승이 뭐 4,500원 이상에서 갭상승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 두 가지 경우만 보유, 나머지는 4,500원 가면 저라면 매도할 것 같아요. 개념을 아시겠죠? 요 두 가지만 돌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은 오히려 밑에 조정을 잘 받았으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4,500원은 손절자리,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입절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 보신 분들 있다면 죄송한데, 대신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면 제가 다른 종목으로, 혹은 다른 섹터로, 혹은 다른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비커스라는 종목, 이 종목은 유비커스보다는 이 종목은 좀 약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매수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의미 있는 조정이 멋지게 나왔고 의미 있는 양봉은 나왔다. 그래서 이 구간 지금 뭐 32,000, 뭐 33,000원 구간에서 있는데, 뭐 32,000원 후반대
적어도 32,500원 여기만 이탈하면 될 것 같아요. 32,500원만 이탈 유지해주면은 보유해도 되고, 아니면 이 구간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해봐도 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적당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5,500원, 35,500원 정도, 5,500원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35,500원쯤에 60일선도 내려오고, 기존에도 보시면은 찍어드릴게요. 35,500원 딱 찍어보면은 이 구간에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고 있죠.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오히려 뭐 지지도 받으려고 요 구간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35,500원 구간에. 그럼 35,500원이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 안 하고 버티는 건 어떤 개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어서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갭으로 돌파하는 구간, 아니면은 저 같으면 요 반등 시에 1차 수익 실현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거 안착하고 나서 다시 볼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약한 종목입니다. 오히려 유비커스는 유비커스 홀딩스가 좀 강력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보지 마세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매매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신규 매수는 추세 잘 타고 가고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거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죠. 오이솔루션 KMW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이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해서 5G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찌됐건 약간의 서로 미국과 우리나라 서로 간의 꼼수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좀 한 발 앞선 것 같아요.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으니까, 뭐 꼼수였던 어쨌든 우리가 잘한 건 맞잖아요. 5G 기술력이 있으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이게 없었으면은 꼼수도 불가능합니다. 서로 이렇게 눈치 작전도 안 됩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된 거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다들 열심히 하셨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5G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재미를 못 봤다, 혹은 신규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KMW 뭐 이런 거 말고 우리로 같은 종목들, 이런 걸로 보시고, 아니면 유비코스 밑에서 봤다가 이제 지지 대응 가격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5G 쪽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이 다 위에 있어가지고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다른 섹터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뭐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금융 3종, 금융 3종도 제가 그동안 안 보던 섹터인데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요쪽도 한번은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경협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렇게 보면 대응이 가능하겠다.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섹터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돼. MLCC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반도체가 오히려 좀 짧게 봐도, 길게 봐도 다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섹터별 관점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왼쪽에 있는 따봉 표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설정해 주시면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영상을 하루에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또 저는 다른 시야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종목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업황을 알고, 섹터 업황을 알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들어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식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댓글 언제 다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광고 나올 때, CF 나올 때 밑에 내려가서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은 올라오면 바로 스킵 버튼 생겨 있을 거예요. 넘어가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하게 주말까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